오늘 토크 미팅 강의를 맡은 윤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그리고 내용은 1. 요양보호사란 2. 내가 케어한 어르신은 3. 건강관리가 중요 4. 약에 의존하지 말고 운동으로 5. 70대 이후 즐거운 노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요양보호사란 직업에 대한 얘기 잠깐 할 거고요. 제가 그동안에 케어했던 어르신들을 제가 경험했던 바를 가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이 더 많죠. 제가 모셨던 분들 중에는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안 계신 분이 더 많은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나머지 70대 이후에 사는 거랑 약에 의존하지 말자는 거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같이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좀 짜임새 있지 않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앉는 거라 좀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대화식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까도 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요양보호사 시작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려고 자격증을 딴 게 아니라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출퇴근 시간에 항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는 프랜카드가 붙어 있어서 그거를 한 3개월 정도 보고 지나다니다가 저게 뭐지 하고 들어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러한 일인데,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부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55만 원의 교육비를 내고 한 달을 배우는 거는 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2달을 배우는 거는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서 거기 조회가 끝난 다음에 가야 되니까 2시간을 함축을 한 거, 오후에 매니저다 보니까 들어가서 또 팀원들 만나야 되니까 시간을 함축하기 위해서 2시간만 한 건데, 하루 4시간을 배우거나 5-6시간을 배우게 되면 한 달이면 끝나요. 자격증 따시는데 한 달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양사 자격증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1등급에서 어르신 대상이 6등급까지 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등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등급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돌봄 서비스를 하는데, 돌봄 범위 대상자를 케어하는 일이 저희가 주어져 있는데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일단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요양보호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은 제39조 3항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따로 있어요, 지역마다. 근데 거기는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고, 나라에서 지원해서 해주는 데도 있고, 내가 배움카드라는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하면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교육과정을 다 맞춰서 요양사 자격증을 따셔야 저희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국가자격증이에요. 국가자격증이고, 그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나중에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일을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보람도 있어요. 내가 아픈 분을 케어해서 그분이 좋아졌다든가, 그 가족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한다든가, 또 내 가족이 아플 때 내가 케어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내가 이건 일이라
직장 생활을 하면 아침 8시에 출근하면 9시까지 출근이니까 6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직장이든지 8시간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정확해야 되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정확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제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등급, 5등급은 뭐 시간이 좀 짧고 2등급, 3등급은 시간이 좀 길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등급, 3등급을 했기 때문에 4시간짜리가 있고 3시간짜리가 있고 시간에 따라 수가는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6,900원이었어요. 시간당 수가. 그런데 지금은 11,800원이에요. 많이 올랐죠. 6,800원에서 11,800원이니까 3시간만 일을 해도 용돈을 벌어 쓴다고 생각하고 노후에는 어느 정도 60대가 넘어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전부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은 없잖아요. 다. 그냥 밥은 먹고 살잖아요. 뭐, 그 중에는 뭐 상위권에 계신 분도 있고, 중위에 계신 분도 있고, 하위권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꼭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만이 요양사를 하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양사 자격증 따서 요양사 일을 3시간이든 2시간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2번이든 하면, 일단 4대 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4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랜저 한 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아마 최소한 보험료가 40만원 또 나올 거예요. 우리 보험료가. 요양사 일을 딱 하는 순간에 5, 6만원을 추가하는 보험료가. 굳이 이렇게 뭐라고 그게 소득이 되면 꼭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소득은 일을 해야 소득이 되는 거지만 자격증 따는 거는 따고 나서 네. 이제 그 의료보험을 받으려면 그렇죠. 거기다가 그렇죠. 등록을 하셔야죠. 등록하고 이런 거. 그렇죠. 그거가 일을 줌으로써 4대 보험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잘하는 대로 가야지. 아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센터가 각 센터가 있잖아요. 지역마다. 예를 들어 여기 광진구는 광진구에 있을 때고 강남 강남에 있을 때 지역마다 센터가 있지만 전국이에요. 전국. 요양사 매출을 하는 거는 우리가 취업센터에다가 의뢰를 딱 해놔잖아요. 요양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습니다 하고 각 그 고용센터 거기다 의뢰를 해놓으면 거기서 일자리가 들어와요. 문자로. 그러면 내가 그냥 내가 사는 근접거리에서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가까운 곳에 내가 원하는 내상자, 예를 들어서 남자 어르신도 있을 거고 여자 어르신도 있을 거고 치매 어르신도 있을 거고 뇌혈관 질환 환자 있을 거고 거동을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케어를 하려면 나는 이런 분은 예를 들어서 뭐 콧줄도 끼고 계신 분도 있을 때 투석하는 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거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거 못할 때는 나는 4등급에 화장실을 이동하는 사람을 해주세요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거를 해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어지는데 자격증은 그 교육센터에서 꼭 교육을 이수하신 다음에 자격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시려면 센터로 어느 방문요양센터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그 센터에서 보호해주는 일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하시게 되면 4대 보험도 되면서 급여가 되고 퇴직금도 있어요. 그리고 65세가 안 되면서 들어가신 분들은 고용보험까지도 돼서 나중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 실업급여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65세가 넘으면 그 실업급여는 해당이 안 돼요. 보험 자체를 고용보험 자체를. 은주 지금 65세 안 됐으니까 나중에 실업급여 받으시겠네? 저는 안 되기 전에 안 됐을 때 시작은 하긴 했는데요. 네. 중간에 이탈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탈을 하면서 다른 수입이 있으면 또 그 실업급여 안 주잖아요. 저는 유혹이 참 많아요. 제가 일을 남보다 조금 잘하는가 봐요. 뭐 일을 하고 있으면 월급을 조금 더 많이 주겠다고 이런 곳이 있다고 유혹이 들어오면 그거를 하던 줄도 없이고 그걸 하고 요양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
전에 그 K사에 다닐 때 보험사 외국사 2년하고 이제 교육 그 보험회사 다닐 때는 그냥 18년을 꾸준히 그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사에 2년을 다니다 보니까 외국사가 그 우리나라 국내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 이제 교보생으로 옮겨서 10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매니저까지 다닌 것까지 다 해서 횟수로 17년인데 그렇게 다녔는데 요양사 일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자격증도 그냥 따놓고 그냥 내가 어떠한 뭐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업적인 일이 생기면 그를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왜 아픈 사람하고 일을 해야 돼?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그래도 이제 묶여서 일을 2년을 해보니까 돈을 안 쓰니까 돈은 싸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요양사 일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겠다는 걸 느낀 게 자, 내가 500을 벌었을 때 월 300을 벌었을 때 자, 보험회사 할 때는 거의 4,500의 수입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작게 벌어도 근데 어르신 모시는 일을 하니까 수입이 시간당 6,800원이니까 12시간 해봐야 돈이 얼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된 다음에 또 8시간으로 줄였다, 4시간으로 줄였다 했으니까 수입이 자 200에서 100, 100에서 80, 80에서 60 이렇게 줄어도 제가 보니까 사는 거 똑같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친구들이 평생을 놀고 살았는데 나보다 잘 사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나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뛰어다녔는데 나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친구만 많아. 사람만 주변에 많아. 그래서 다른 점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좀 옆으로 좀 샜어요. 그런 얘기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교과서에 있는 이런 거다 뜻을 모르나.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천방지축 일만 하고 뛰어다닐 때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아프신 어르신을 보면서 정말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파서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자녀들이 아무리 효자 효녀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3년 김병희가 아까 3년만 넘으면 다 가족들이 이렇게 3년까지는 어떻게 부모님한테 잘해줄 수 있어. 아프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나 키울 때 잘 키웠으니까 이러기도 한데 3년만 누워 계셔봐. 아무도 그거 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제가 아마도 제 건강을 챙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그때 2010년도에 그 요양을 다시 하게 된 얘기를 제 애터미를 알게 돼서 애터미를 시작을 해서 1년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회원 확보도 많이 해놨는데 위에 머리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계시다면 저는 어디 안 갈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심지가 굳어요. 스폰서부터 파트너까지 30명이 관광버스 한 대가 세미나를 가던 사람들이 졸지에 다 없어지고 사무실을 문을 닫아놓고 열지를 않아요. 전화를 다 안 받아. 왜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야 내가.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나만 놔두고 다 가고 전화들을 안 받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른 타다 단계 유혹에 빠져서 그리 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갈 데가 없어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 다단계라는 거는 해본 적도 없고 처음인데 아유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12시간 거기 요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자격증을 따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자격증을 따놓으면 언젠가 쓸 때가 있어. 자격증을 따놨는데 그게 쓰게 된 이유가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요는 그분들은 가가지고 1년 만에 2,500에서 3,000만 원을 버리고 다시 들어왔어. 근데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못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또 들어왔으니까 그분들이 들어왔으니까 스폰서 들어오고 파트너 들어왔으니까 다시 애터미를 하겠다고 또 1년을 또 열심히 했어. 또 날라갔어. 다른데 직급이라는 회사로.
철새가 돼버린 거야 갑자기. 가더니 이번에는 또 5천만 원을 버리고 왔어. 다시 왔어. 결국은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을 탈퇴해버리고 들어와서 내가 밑에다 심어놓고 내 지금 소비자를 하고 있어. 스폰서였던 사람들이. 이 스폰서였던 사람들이 소비자를 하고 있어. 내가 소비자해라. 나는 애텀에서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으니까 당신들 나한테 와서 했던 거야. 근데 나는 투자를 한다. 내가 요양을 하면서 어르신들 모시면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제가 건강식품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을 내가 먹지 않고 누구한테 권할 수가 없잖아요.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내가 다 먹는 거야. 다. 뭐 할 거 없이 다 먹어. 다 먹고 나서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경험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좋아진 건 다예요. 그러면 나는 소비자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애텀에서 돈을 못 벌었어도 저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돈 안 벌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건강하니까 요양사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아픈 분들을 저는 보험에서 들어오기 전에 10년도 건강식품을 유통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달인이에요. 잘 알아요. 강의도 많이 들었고 홍삼에 대해서, 스퀄렌에 대해서 아주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달인이에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케어도 할 때 어르신이 딱 만나면 이 어르신이 왜 아픈지, 정신적으로 아픈지, 어디가 어때서 아픈지 가족이 등한시하지 이게 그냥 읽혀요. 왜냐하면 영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돈이 많은 사람부터 돈이 없이 가난한 사람부터 이런 사람을 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분을 보면 이 분이 가족상 때문에 아픈지 배우자 때문에 아픈지 이게 눈에 보여요. 당신이 젊어서 고생을 해서 아픈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그 환자를 보면 그래서 여기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처음에 그 12시간 어르신을 모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를 자녀들한테 돈을 부여하는 것도 이것도 경험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어서오세요. 12시간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 가정의 내막을 다 알 수밖에 없어요. 2년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며느리도 딸도 나한테 다 물어봐야 돼. 본인들이 몰라. 그냥 모든 생활권이 이제 나한테 다 잡힌. 그래서 이제 그 모시다 보니까 어르신이 그 편마비가 와서 한쪽을 아예 못 써요. 그래서 휠체어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 이 치매가 있으시니까 인지 기능이 없어요. 당신 아들, 자식은 알아보고 친구도 알아보는데 그 인지 기능이 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데 그 이분이 치매에 어떻게 걸렸냐면 배우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그게 머릿속에서 안 오서 여자분이었어요. 네. 남편분이 아마 젊어서 바람을 피셨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바람을 펴서 딸아이까지 나서 딸아이가 12살 정도 됐을 때 이제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아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여자분이 이 이름을 본 남편의 이름으로 바꿔서 그 여자가 딸 하나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그 가정에 평화가 오긴 했지만 할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살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다 보니까 아내한테 돈을 뜯어가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내를 때리거나 구타하거나 뭐 했겠죠. 선생님 출신이대도. 그러다 보니까 그 할머니는 그게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질병으로 치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느낄 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뭐라 그래요? 증오? 분노? 이런 게 있었겠죠. 점잖으신 가족이기 때문에 잘하긴 해. 하는데도 아버지는 무조건 엄마가 최고인데 엄마가 그렇게 아파.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돈을 투자를 해서 엄마를 모시게 한 거지. 개인도 자녀분들 투자를 해서. 그런데도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이걸 미리 자녀들한테 분배할 걸 분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싹 3억 5천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아들이 사업을 하고 망해서 들어와서 같이 살다 보니까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모도 생기고 그러니까 25평 아파트로 조그만 거 사가지고 가시고 할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줬단 말이야. 근데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 집이야.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큰아들이 그걸 팔아서 빚을 갚겠다고 하니까 이제 어려운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런데 제가 내가 아까 김병희 회장편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사는데 할아버지 건강이 나빠지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약을 나오실 때 못 챙겨드려 주말에. 그리고 한 날은 일요일날 전화가 왔어. 할아버지가 급하게 요양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주저앉았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서 도저히 못 일어나서 전화를 했고 그래서 택시 타고 달려갔더니 세상에 그 추운데 화장실에 이렇게 주저앉은 데를 못 일어나니까 오줌 싸고 뭐 싸고 하고 그냥 막 추워갖고 몸은 차고 하반신을 못 쓰시니까 할아버지가 넥타이로 목에다 할아버지 목에다 메고 내 경비실에 전화할 생각을 못 하신 거야. 인지기능이 떨어진 거야. 목에다 넥타이를 메고 할머니 허리에다 할머니 허리를 메고 그걸 끌어안고 올리려는데 일어나시냐고. 이게 늘어진 체중이니까 못 일어나고 하다가 못하니까 저한테 전화하신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끌어든지 저기 이렇게 다 씻겨서 목욕시켜서 갖다 놓고서 전화를 싸더라고요. 사가이르 그 후가일에서 자 사남매가 있지 않느냐 아들들 딸들 평일날은 내가 있으니까 자녀분들 오지 마셔라. 그리고 일요일날 토요일까지 제가 해드리고 일요일날만 없잖아. 일요일날 내가 없을 때 사남매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오면 일주일에 큰아들 한 번 오는 거 오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5층에 살아. 5층에 아파트가 같은 층에 한 달에 한 번만 내려와라. 일요일날 딸한테 전화했어. 일요일날 한 번만 와라. 아버지 엄마가 이런 상황이니까 사남매가 다 못 오겠고. 그리고 평일날 내가 있는 날 와서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돈 없는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할 수 없이 이제 주일날 누가 어르신을 케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할아버지 설득을 시켰어요. 이제 방법이 없다. 약도 못 사시고 이제 할아버지 내가 볼 때 6개월밖에 못 사실 것 같았어요. 내가 그걸 내 눈으로 2년을 보니까 6개월밖에 못 사실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 아무리 길게 살아야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이 그거 못 하겠느냐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할아버지 설득을 해서 집을 팔아라. 팔고 큰아들 보내고 할아버지 이렇게 하고 그 돈 가지고 요양원을 팔아. 할아버지 1억 남겨놓으면 10년 쓸 수 있다. 10년. 할아버지 설득을 했어. 할아버지가 이제 작은 아들이 오니까 상담을 했어.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가시게 됐는데 치매가 있어서 요양원에 아까 가시기 싫다 했잖아요. 요양원에 가시고 말죠. 자, 할머니 치매가 없어. 내일 요양원에 들어가는 날이야. 작은 아들이 오늘 저녁에 엄마 점검해서 내일 모시고 와야 되니까 잘 준비가 됐나 준비할 건 이제 가지고 오늘 저녁에 딱 현관에서 들어오니까 현관에서 아들이 그래서 어머니 그러고 들어오니까 할머니가 탁 앉으셔가지고 나쁜 놈 이걸 세 마디를 하시는 거야. 아는 거야. 당신이 요양원에 보낸다는 거야. 세상에 그 치매 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요양원을 가셨는데 내가 1년 있다가 요양원에 갔더니 그 작은 며느리가 그래. 딸이 못 됐거든. 아버지가 집 팔아서 그 1억을 아버지가 갖고 있고 큰오빠 줬다 해가지고 딸이 1년 동안 안 왔거든. 그러니까 딸이 오니까 엄마가 몰라고 그래. 근데 내가 가니까 알아본 거야. 며느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둘째 며느리가 어떻게 요양사님은 알아본 거야. 그럼 2년을 12시간씩 매일 같이 있었는데 나를 보려고 하는데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시는 거야. 근데 치매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작은 돈이라도 그것 때문에 1억, 많은 돈도 아니고 그 1억 때문에 자 딸이 1억 안 준다고 안 했지. 응? 큰 며느리 그거 1억 안 준다고 당신 딸 시집도 못 내고 빚더미 올라앉았다고 전세 얻어갔다고 안 왔지 1년 동안. 자식들이 1년 동안 다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요양원을 가시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딸은 한 달에 2번 오고 큰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작은 며느리 한 달에 2번 오고 그랬던 사람들이 1년 동안 안 오니까 작은 며느리는 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그런 데도 있지만 아주 잘하는 집도 있어요. 제가 2분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은 여기 청량리동에 저번에 내가 언제 한번 동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여기도 치매지고 이북에서 나오셔서 사남매를 둔 아주 다복한 가정이고 자녀분들을 전부 교수를 만들었어요. 성악과 교수라든가 무슨 교수라든가 큰아들은 장로를 군인 장로 참 잘 키우셨어 할머니가. 꽤 잘 키우시고 그 자녀들한테 잘해서 그러고 아파트를 40평짜리 사가지고 바로 앞 2동이잖아요. 큰아들 아파트 작은 아들 딱 사주고 그리고 당신이 사시니까. 근데 치매가 자 가족들이 화합이 잘 되고 좋으니까 어떤 치매냐면 이쁜 치매. 그냥 누구를 욕하지 않고 칭찬하는 치매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내가 2년을 모셨는데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끝까지 집에서 모시다가 끝까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장남부부와 함께 살았음에도 이제 며느리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할머니가 다 하셨겠죠 생활을. 근데 제가 가서 모시면서 하루 4시간을 모셨어요. 4시간을 모시면서 이분들한테는 내가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형님 하면서 다녀요. 왜냐하면 어머니 같이 모셨으니까 나한테 형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형님이라고 하는데 이분 가족 같은 경우는 참 화합도 잘 되지만 첫째는 가장인 아들이 중심을 바로 잡아요. 물론 여유도 있죠. 왜냐하면 며느리가 학교 선생님으로 43년 정도 되셨으니까 연금 나오죠. 중령 제대하셨으니까 연금 나오죠. 2분이 연금 나오고 아파트 있고 생활이 안정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몰라도 자 어머니가 치매다 보면 치매 환자가 넘어지기 잘합니다. 잘 넘어져요. 그래서 잘 넘어지니까 화장실 가도 넘어지셔가지고 골반이 나가서 골반이 나가니까 하반신 못 쓰잖아요. 휠체어 움직여야 되는데 거실 안에서는 지팡이 짚고 왔다 갔다 하지만 수술 잘해서 근데 이게 못해. 그런데도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아들 며느리나 어르신이 바깥 이런 꽃 같은 거 이런 사물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하니까 항상 한 달에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모시고 가죠.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믿음이 중요한 게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이쪽 아까 그분들은 절에 다니시는 분이라 믿음이 없는 분이잖아요. 절도 믿음. 응? 아니 절에 다니시는데 저 말하자면 믿음은 있는데 이제 그 조금 틀려요 믿음 자체가. 근데 이제 이쪽은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가잖아 밖에를. 이쪽 어머니는 화가 날 때 굉장히 화가 나서 욕도 하시거든. 근데 이 어머니는 1년 12달 어머니 밖에 한 번도 안 모시고 가. 자녀가 차가 있어도 다 밖에를 내가 휠체어 끌고 공원에 나가는 게 전부야. 그러면 자 2분이 이쁜 치매가 걸리고 악한 치매가 걸리면 이게 분류를 하다 보면 사랑, 가족의 사랑, 엄마를 이렇게 해서 모시고 나가서 식사 맛있게 사드리고 꽃도 보여드리고 온천도 같이 가서 등도 밀어드리고 며느리가 이런 거 해드리는 분은 이쁜 치매가 걸리는데 이렇지 않은 분은 악한 치매.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들한테 어떻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도 되게 중요하고 어? 경제, 돈. 왜냐면 두 번째 집은 그렇지. 능력하고 그렇지. 교육도 많이 받으신 집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치매로. 있어요. 치매가 다르게 왔잖아요. 완전히 다르게 온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또 연극 나오시는 보면 치매가 이렇게 오셨는데 TV에서 이렇게 모시는 할아버지는 경찰관이셨대요. 청년이 네. 경찰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인 여건도 필요할 것 같죠? 예, 예. 그게 중요한 거. 근데 너무 이쁜 치매에 걸리셔갖고 나한테 얘기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 우리 집에 방 많잖아. 4개잖아. 너가 와서 자. 저 방에서 자. 그냥 왜 왔다 갔다 해. 차 밑에 거. 그리고 모시고 이제 연꽃 갔다 왔다 그랬죠. 그 연꽃 구경 가면 거기 가족들하고 같이 휠체어 끌고 제가 가요. 가면 제가 그 어르신의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몸을 많이 못 움직이는 분을 움직일 때. 근데 요령이 있어요. 요령. 그게 이제 배워서 되는 거지. 이 어르신이 그 아주 이쁜 치매 걸리신 어르신인데 나도 보이죠. 저하고 올라왔잖아, 나가면은 딸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딸이세요 어머니 그래야 정도. 그래서 이제 나가서 많이 놀고 항상 웃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걸려도 솔직히 이쁜 치매 걸렸으면 좋겠어요. 안 걸리는 게 더 제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안 걸릴 수가 없는 게 대상자의 거의 60%가 치매예요. 노인성 치매 아.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알츠하이머 아니라도 노인성 치매는 진행되잖아. 나이 많아지면. 네. 그 얘기. 노인성 치매들 응. 그 기억력이 서서히 사라졌다가 노인성 치매가 되니까 그런 분들이 있고 내가 마지막으로 작년에 한 번 보신 분은 방임 방치 10년을 부인도 있는데 그냥 10년을 혼자 살게 놔두고 남자분이 내가 볼 때는 가서 처음에 보니까 3개월을 사실까 그랬어요. 제가 가서 돌봐드리면서 잡수실 거 잘 챙겨드리고 잘해드렸더니 1년을 사신 거죠. 아니 1년 지금도 살아계셔요. 근데 너무 불쌍해서 제가 요양원을 가시라고 해서 가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시간은 4시간밖에 없는데 식사를 챙겨드릴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식사 못 드시니까 요양원을 가시라고 했어요. 아예. 그것도 처음에는 이게 없어서 못 가신다니까 그냥 집에다 방치를 자녀분들이 해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 집에서 쓰시는 돈하고 요양원에 가서 쓰시는 돈하고 똑같다. 어르신 집이니까 어르신 집 이거 월세 놓고 가시면 국민연금 나오는 거하고 쓰시면 넘친다. 그러니까 가셔라. 그래가지고 가시게 만들었는데 거기는 집에 있으면 굶어서 돌아가실 것 같아. 남자분이 불쌍한 게 여기 남자분들 좋은 것밖에 없으면 남자도 불쌍해. 그래서 여자한테 잘하셔요. 못된 여자도 있는 게 좋아.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와이프가 있는데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와이프가 딸이 결혼해서 아이 쌍둥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보겠다고 딸네 집에 가서 아예 안 오시고 10년을 방치해 놔둬서 그 옆 이웃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자식들은 자세히 얘기 안 하니까 들어보니까 방치해 놔둬갖고 수없이 쓰러지고 수없이 쉬려가고 수없이 집안에서 냄새가 골목까지 나서 냄새가 나서 버틸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양사님이 오시면서 냄새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임방치 그냥 놔두는 거지. 그래서 왜 방임방치라고 생각을 했냐면 CCTV를 달아놨어요. 거실하고 안방에. 근데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보니까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다 넘어져서 엎어진 상태에서 못 움직이니까 오줌 싸시고 못 싸시고 다 누워있으니까 다 죽어가.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하고 오래 있어서 아예 못 움직여. 그래서 사진을 찍어놓고 전화를 드렸어요. 큰아들한테. CCTV 왜 달아놨냐. 한번 보라고 어떻게 된 건지. 그랬더니 큰아들이 또 솔직하기는 아버지가 8시간을 저러고 있었대요. 그 CCTV 왜 달아놔? 8시간을 그러고 있었대. 8시간을 쓰러진 상태로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 견디냐고요.
그래가지고 한 몇 번 그런 상황이 벌어서 119를 불러서 2번을 한 번은 실려보내서 치료를 받았는데 부대에서 응급치료를 받는데 입원하고 검사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안 받고 그냥 모시고 나왔어요. 괜찮다고. 근데 또 쓰러져서 열이 39도야. 그냥 토요일 일요일 내가 안 가는 날 할머니가 왔다 간 날 사건이 벌어졌어. 계속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할머니가 왔다 가면 좋아져야 되는데 왜 쓰러졌느냐, 119 또 안 오니까 불러니까 아들이 온다고 하고 안 하네. 퇴근할 때까지 가까운 데 사는데 자기 멀 때 이 정도 때 근데 내비뒀어. 그랬더니 전화 통화를 119도 오래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119가 이거 아셔야 돼요. 119가 와서 환자 싣고 오래 못 있어요. 여기 딴 데 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딴 데를 또 가야 되니까 이 환자를 보호자가 안아서 보호자가 내려놓고 가라 그랬대. 열이 39도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네를 두고 내려놓고 갔어요. 그건 난 퇴근 시간이 됐어. 5시. 그래서 보호자가 없으면 못 가요? 못 가요. 요양사가 있어도 못 안 가요?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라는 허락이 떨어져요. 어느 병원으로 가라. 근데 내려놓고 가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CCTV 듣는 데다 대고 센터장한테 전화했지 내가. 저 어르신 못 모시겠어요. 요양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들으라고. 자녀들 들으라고 한 거지. 저기 어르신이 이 상태로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요양원에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양원으로 모시게 그랬더니 일요일 내가 금요일 날 그럴 거고 퇴근했잖아요. 퇴근하면서. 그랬더니 일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지 요양원에 모신다고. CCTV 다 본 거지. 센터에서 일 안 할 거예요. 무서워요. 할아버지 못 모셔요. 근데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 그런 환자 케어하는 일나요? 아니면 밥 같은 거 그런 거는 해야 돼요? 그거를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청결 유지, 그 다음에 식사, 약, 복약, 약이 중요해요. 약, 그리고 배설 운동, 정서적. 가장 중요한 게 어르신들이 말하는 게 대화를 같이 해주는 걸 가장 좋아하세요. 일은 그 다음 문제인데 청결은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도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거의 가족들이 음식은 해와요. 요새 그 인스턴트 식품이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일회용으로 사다 놓으면 데워만 드리면 되게끔 음식을 해달라는 집은 몇 안 돼요. 근데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장 다 받아놔요. 받아놓고 뭐 해주세요 하면 어르신들은 많이 못 잡죠. 환자니까. 그래서 한두 가지만 해드리면 되고, 복약을 중요한데 이분 같은 건 내가 왜 방임방치라고 얘기하냐면 가니까 약이 없어. 이렇게 아프신데 약이 없느냐고 계속 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신경외과 모시고 가서 약을 3개월치 지오게 했고, 치매가 분명히 있는데 기억력이 없어서 냄비를 자꾸 뭐 데우다 태우시는데 치매 진단이 없어요. 근데 아까 그 할아버지가 네. 배웠던 그 할아버지 네. 젊었을 때는 그래갖고 자업자득이네. 그래서 내가 치매센터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분이 지금 계신데 치매인 것 같은데 치매 등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들한테 득달 전화 온 거야. 그 치매센터에서. 그래 아들이 할 수 없이 아버지 모시고 치매 검진 받아서 치매 진단이 나왔는데 아들 말이 알츠하이머로 해서 이 뇌가 반이 죽었대. 그거는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그 쓰러졌을 때 이게 왜 뇌 명색이라 쓰러졌을 때 방치라는 뇌가 손상이 되잖아요. 그랬던 걸로 짐작이 돼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잡숴요. 그러니까 잡수는 것만 잘 챙겨드리면 사실 것 같아서 요양원을 가시라는 거예요. 조금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아니요. 재밌는데. 혹시 이 대목에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근데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여자 우리가 이제 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프신 분들은 우리가 체력으로 다 받들어야 되고 뛰어드려야 되고 그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등급을 집에서 케어하는 분은 중등급 환자가 없어요. 화장실 이동할 수 있고
휠체어는 타도 언어 소통이 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다 요양원 기관으로 되겠지. 들어갔죠. 그래서 그리고 힘든 거는 저는 이제 허리 척추가 좀 안 좋아서 이 청소하는 거라도 미리 얘기를 해요. 저는 청소하는 거하고 목욕시키는 거하고 힘들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요.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인데 남자분은 목욕을 안 시키는 걸로 하고 가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목욕을 시키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게 한 번은 뭐 옛날처럼 막 때밀이로 밀고 깎고 하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 그렇게 하면 피부 다 망가져요. 그냥 비누질해서 샤워기로 물만 뿌리면 돼요. 그리고 머리는 중간에 한 번 감아야 돼요. 진짜 마음도 예쁘고 예. 정신이 정말 추천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봉사정신이 조금 있어야 돼요. 식은지심이라 그래야 되나? 예, 수능도 있어야 돼요. 어르신이 저는 가면 어르신이 내 부모 같아요. 저는 33살에 엄마 아버지 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효도라는 걸 못 들어봤어요. 저 아버지 용돈 5,000원밖에 못 들여봤고요. 엄마는 옷 한 벌밖에 못 사들여봤어요. 그러니까 효를 해보지를 못하고 부모를 다 떠나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서 어른들을 만나면 남자 어르신이 됐든 여자 어르신이 됐든 내 부모라고 생각해. 우선. 그래가지고 해드리니까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화가 나겠죠. 왜? 자녀들보다 나를 더 좋아하니까. 진심으로 내주시잖아요. 진심으로 나의 있는 성의와 대화도 어르신을 위해서 하고 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자녀분들은 싫어할 것 같아.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내가 그걸 알면서도 이 습관이라고 못 고쳐. 왜냐하면 개인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잘못이라는 거 알아. 아는데 못 고쳐요. 근데 고치려고 노력을 해. 네? 누군가가 내 편을 그렇게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그러니까. 어르신으로서는 정말 그러니까 어르신도 이 말이 없으시고 치매가 말을 못하는 치매가 있고 기억을 못하는 치매가 있고 이제 언어 쪽으로 오는 치매가 있고 이 사람을 못 알아보는 눈으로 오는 치매가 있고 귀로 오는 치매가 있죠. 치매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분은 언어 쪽으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 어떠세요? 그러면 항상 엄지쳐. 이걸로 보여줘. 그 왜 할머니가 왔다 가면 어르신 몸이 점점 더 나빠져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긁는다. 이렇게. 할머니가? 응. 할머니가 이렇게 긁어놓고 간다. 근데도 와서 그러고 저 이걸 미웠으면. 긁어놓고 간다고. 이걸 근데도 표현을 말로 못하고 CCTV에 있어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 그러니 아픈 사람이 불쌍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보람도 있고 어르신을 케어해서 어르신이 좋아지면 우리가 복받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복받을게요. 내 대를 복받은 아들 대를 받을게요.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무것도 없어. 일을 잘해서라기보다 첫째는 청결해. 청결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조금 맛있게 해드려. 두 번째. 맞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어르신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하니까. 네? 진심으로 하니까. 그렇죠. 진심으로. 거짓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이 시간만 때우고 가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없고 내가 해야 될 업무 중에 뭐를 완벽하게 해놓는 사람. 그거. 그게 지루하죠. 우리가 가장 지금 힘들겠다 그러셨죠. 일하는 게 힘들잖아. 왜? 자, 4시간 중에 우리가 3등급, 4등급은 3시간이야. 2등급이 4시간이야. 이 어르신 2등급이니까 4시간. 3시간짜리는 어르신 공간, 우리가 가족들이 같이 살아도 공간은 어르신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하고 화장실밖에 안 써요. 어르신 침대하고 빨래도 어르신 거밖에 안 해요. 식사도 어르신 거예요. 다른 건 전부 배제예요. 다른 거 해드리면 안 돼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래서 호칭을 처음에 갔을 때 요양사님,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지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 파출부. 아줌마 그러면 이 사람도 사람을 막대. 부르는 것부터. 이 아줌마라는 게 그냥 아줌마라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2번 불렀잖아요. 그러면 요양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환자한테 하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호칭에 따라서 예의를 갖춰. 그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줌마라는 거와 선생님이라는 거 하나가 딴 차이고, 요양보호사님, 그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힘든 사람은 요양보호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호칭을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파출부 취급도 받을 수 있고 요양사 취급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동안에 어르신을 밥 차려드리고 케어하는 일은 1시간이 좋게. 그럼 나머지 2시간이 너무 지루해. 그러면 이걸 뭘로 하느냐? 저는 책을 읽어드려요. 성경책을 읽어드린다든가 아니면 소설책을 읽어드린다든가 30분 정도를 책을 읽어드리고 30분 정도는 율동, 박수, 건강박수 아니면 율동 이런 걸로 시간을 때워야 돼. 지루해. 그리고 30분은 휴식. 저 30분 휴식입니다. 그러면 얼른 가서 쉬라고 해.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시간을 때워야지 괜히 일하는 척하고 왔다 갔다 하면 가시잖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힘들어. 저 오늘 어제요. 너무 무리를 했더니 오늘 너무 힘들어서 오늘 쉬어야 될 것 같아. 1시간씩 쉬어. 그러니까 그거를 내 몸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거의 다 3등급은 다 당신이 화장실도 다니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요양사 자격증은 기관에 가서 따시면 되고, 그리고 자격증을 딴 다음에 실습이 있어요. 그 실습이 5일은 기관에 가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기관에 가서 실습을 하고 5일은 가정방문해서 제가 해서 누가 데리고 다녀요. 거기 센터에 한 사람이 오너가 데리고 다니면서 실습을 시켜. 그러고 난 다음에 따놓고 본인이 생각을 하셔서 나 일 좀 해볼까? 그리고 경험을 쌓아보시면 하셔도 되고 그냥 따놓는 걸로 공부가 돼요.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뇌혈관 걸렸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조치를 취하면 내가 중증 환자가 되지 않겠다. 이게 뇌혈관 질환 환자들 이렇게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잖아요. 누군가 발견해서 빨리 병원에 들고 응급처치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요게 3시간, 4시간만 지나면 이미 뇌세포가 이미 이게 막힌 상태에서 이게 죽기 때문에 편마비가 와서 반을 못 쓰던가 언어가 중단되던가 이런 현상이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요. 거기서 그 대상자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심폐술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다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공부를 해도 괜찮다.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이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노인 일자리 사실 진짜 많거든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일자리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많이 들어와요. 정해놓고 나면 어린이집에 아이들 간식 주는 일, 뭐 하는 일, 이 노인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돈을 벌으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료한 시간을 내가 효율적 있게 쓰면서 누구도 도와주면서 나의 건강도 챙기면서 같이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려고. 사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요양보호사님 중에 제일 비중 있는 일이 아프신 노인네 그분하고 대화해 주는 시간이었죠. 네. 그게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한 것 뿐인데 제가 이래봬도 대학원에서 여가학 석사라는 사람이에요. 네.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 여가학 석사 학문 과정 중에 병원 치료라는 것도 있고요. 병원 요양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아요. 왜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아직 우리나라 좀 시간이 더 가야 돼. 미국의 요양보호사 비즈니스를 뽐나게 하는 넘버원 회사가 홈스테드라는 회사예요. 홈스테드라는 회사가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한 10년도 못하고 문 닫았어요.
이제 그 홈스테이에서는 제일 거기 포인트를 요양보호사한테 요구하는 업무 중에 제일 포인트가 뭐냐? 대화해 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대화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파트타임 쓰는 일에 너무 숙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노인네하고 1시간만 대화해주면 1시간짜리 쓴다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기본이 거기는 4시간이야. 4시간 동안 가서 그분은 뭐, 이 얘기는 1분 하든 어떻든 간에 4시간 앉아있어줘서 그 사람이 대화하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그게 4시간 대화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대화해주는데, 이제, 오히려 요양보호사한테 학력도 요구하고, 왜냐면 아프신 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든가 뭐 어느 분야의 전문가에서 그 분야 얘기 좀 좋아한다든가,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거기 갈 요양보호사 자격이 좀 까다로워. 국가가 말하는 자격이 미국식으로 말하면 까다로워. 그래서 인건비가 엄청 높아. 우리는 지금 1시간에 지금 뭐 아까 6천 얼마 셔 지금 지금 11,800. 11,800원. 지금요, 내가 이게 요양보호사에 그런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그 회사는 미국 한국 지사 하다가 문 닫고 떠났지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결국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레벨이 높아지고, 그 레벨 높은 사람들이 가장 경제적으로도 레벨이 높고 머릿속도 들은 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몸 아픈 거는요, 좀 심하게 아프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대상이 아니야. 근데 집에 많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정신적으로 외로울 때, 그러나 요양사를 쓸 수 있는 조건을 가졌을 때, 신체적 핸디캡이 있어, 그분들의 대화의 파트너, 아예 요양보호 전혀 상관없이 그냥 대화의 파트너를 필요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영역을 나중에 우리 시니어 블로그 협회, 지금 이제 K-시니어스로 바뀌었 K-시니어 블로그 협회에 우리 회원들 스스로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나도 사실은 외로운 거야. 요양보호사로 가는데 그 사람만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 떼어주면서 나도 위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K-시니어스가 요양보호사라기보다는 대화의 파트너가 돼주는 자질 있는 그 영역에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한 어쨌든 소개. 일단 한 번은 뭔가 아직은 나라야 그게 안 왔지만 뭔가 한번 소개하는 소개 강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죠. 오늘 미서 말씀드려버리면 재미가 없어서 전혀 말씀 안 드리고 누군가 그런 강의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좋죠. 네. 실버 우리가 전부 시니어들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강사가 전문 강사들이 강의를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제가 그 강의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 보충을 해드릴게요. 약을 제가 과다 복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분들이 거의 다 약에 의존을 하고 살다 보니까 과다 복용을 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올케 언니가 평생을 제가 올 때 우리 올케 언니는 시집 와서 지금까지 약으로 사신 분이에요. 머리가 아파서. 근데 그 어느 날 이 올케 언니가 쓰러져 갖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이들이 그러는데, 저는 이제 올케 언니를 친정 올케 언니니까 이제 저는데 자녀들이 다 성장을 했으니까 자녀들이 다 돌보니까 약을 병원을 일고 실려가는데 저녁에 딸이 엄마를 실어다 심해서 놓고, 엄마 내가 시댁 식구들이 오니까 엄마 집에 가서 있어, 내가 다음에 시댁 식구들 다 생사치를 보내고 엄마 모시러 올게. 그러고 집에다 모셔다 침대에도 눕혀놨는데 이상하게 전화가 없어서 아침에 전화를 안 받으셔서 가봤더니 침대에 그냥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그냥 인사 무슨. 그래서 봤더니 그 아픈 엄마를 거기다 갖다 모셔다 놓은 게 서운했는지, 딸이 모셔다 놓은 서운했는지 약을 과다 복용하는지 약을 많이 드신 거죠. 몸도 아프시니까.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한 달 동안 치료받고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또 그런 일을 벌일까봐 아이야 그냥 요양병원으로 모셨어. 근데 옛날에 한번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도망 나오다시피 이게 보낸 자식이 동의를 안 하면 못 나와요. 요양병원 가도 자녀가 동의를 해야 나와요. 그게 올케 언니가 못 나오고 있었던데, 작은 올케 언니가 갔는데 보따리 싸놓고 제발 나 좀 데리고 나가달라고 사정을. 그리고 작은 올케 언니가 얘기해갖고 아들 불러갖고 이제
데리고 나와서 2년을 집에서 더 사셨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싫은 거야. 그런 엄마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그 병원에 그렇게 가게 되니까 다시 요양병원, 기독요양병원 가서 지금 2년 가까이 계시는데 마음은 나오고 싶어도 또 나온다 소리 못하고 계셔. 내가 병문안을 2번을 갔더니 간호사들이 신우가 병문안 요양병원에 온 이래는 평생에 한 번도 없어. 신우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약을 받아보면 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러 김미경 강의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김미경이 엄마가 치매가 갑자기 와서 아버지가 연락을 해서 가봤더니 엄마를 모셨는데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를 하고 다 하다 보니까 엄마가 통증이 심해가지고 염증인지 무슨 통증이 심하셨대요. 그래서 통증이 심한 약이 이 통증약은 알이 한 알만 먹다가 2알 먹다가 4알 먹다가 막 늘어나잖아요. 약을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치매가 와서 아버지도 몰라보고 딸도 몰라보고 그 정도가 된 거지.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서 검사를 탁 해가지고 약을 끊었대. 약을 끊었는데 그 치매가 그렇게 와서 자식도 몰라보던 엄마가 딸도 알아보고 아버지도 알아보고 이제는 당신이 옛날에 좋아하면서 불렀던 노래들 유튜브에다 불러서 딸한테 보내가지고 딸이 그거 녹음해놨다고. 그 강의가 아침마당에 나와서 한 강의더라고요. 그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과다보병이 병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봤는데 네. 대신에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네. 통증은 감소하기로. 네, 감소하고 통증을 없애려고 약을 막 먹다 어. 보니까 이제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막 그래서 돌아보고. 약을 끊고 그냥 통증은 이제 감소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약은 진짜 가능하면 약은 좀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건강식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먹는 식단에 그리고 운동 병행하면서 유산소 운동이랑 이런 걷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병행을 하면서 같이 건강 관리를 같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친한 친구 2명 만들어 놓고 늙어서 내가 아프거나 네가 아프거나 서로 전화하고 와줄 수 있는 친구 꼭 만들어서 즐겁게 사는 거. 그리고 걷기 열심히 나오라고. 네, 그게 가장 걷기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는 거는 저는 친구가 많아요. 저는 친구라고 해서 제 나이 또래 친구가 아니에요. 위에, 밑에. 저는 지금 91살 먹은 할머니도 형님이라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해요. 그 고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밑에 50대 후반 애들. 언니 오늘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래 내가 지갑 열면 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냐면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데 행복한 거예요.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이렇게.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돈이 많아. 10억 20억 있는데 돈을 못 써. 막 묶어놓고 못 쓰고 있어. 나가지도 못해. 나가면 써야 되니까. 그리고 약에 의존하고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싸운다. 아유 형님 왜 그러고 살아. 돈 좀 써. 기부 좀 해. 그 돈 뒀다 뭐 하려고. 통장에 10억이면 좀 써. 못 써. 그래도 많이 완화되셔서 지나가는 박스 주는 뭐 할머니 10,000원 줬다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잘하셨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두서없는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